기자회견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에 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큰 변화가 없다? 큰 반등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반등을 하냐 안 하냐 이거는 뭐 예측의 영역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 5년 내내 여소야대인 대통령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대통령에게는 절대적인 동력이 뭐냐면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특정한 대통령이 변곡적인 판단을 하는 게 늘 갤럽 여론조사 당일이거나 그 전이거나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말하자면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 이 낮은 상황에서 뭔가를 해갖고 이례적인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뭘 해서 이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보자. 좀 이런 발상들이 자꾸 보태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당장에 이번 주에 반등. 그렇죠. 뭐 옛날에 올드보이식으로 얘기하면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뭐 이런 판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로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인다. 그 지금 오늘 아침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보수가 결집이 되지 않아서 선거가 졌다. 보수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당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금 맡았는데 이게 뭐 어떤 형태라고 보든 라고 하면 정의라고 얘기하면 지금 당이 전혀 바뀔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실조차도 근본적으로 바뀔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례적인 이벤트만으로는 지지율을 반등시키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또 생각하는 보수 결집도 좀 이상해. 그러니까 그 보수가 어디 보수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총선 때 보면 이런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 야당 총재했던 시절이 평민당이었잖아요. 네네. 평민당 때 생각을 해보면 수도권의 그 평민당의 의석수 뭐 이렇게 다 합해 보면 전부 전국적으로 합했을 때도 많았을 때 70석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렇죠. 그리고 자민련이 한 20-30석 해가지고 100개 120석 뭐 최대 그렇죠. 비례까지 해서 그 정도였죠. 그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최근 한 10년 동안의 기류를 이렇게 보면 영남, 부산까지 포함한 영남권과 대구, 경북 다 포함하고 65석입니다. 그렇죠. 강원도까지 포함을 해서 이 정도까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아주 공고하고 과거에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충청북도까지도 이번 총선을 보면 그렇죠. 충청남도는 그 한 몇십 년 전부터 좀 그 진보적인 색채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수도권 2,500만 중에서 상당수가 과반수 이상의 지금 리버럴 정권의 지지 또는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보면 지금 보수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는데 그 쪼그라드는 거를 그 사람들만 결집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우리 사회 계층 구조가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권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충청으로 확산된 측면, 수도권이 준수도권이 됐잖아요. 충청이. 네, 그런 측면도 있고 한데 거기에조차도 이 대응하지 못하는 정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게 보수적 기조하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단발마적 이벤트,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바나 컨텐츠 수준의 이벤트 기획 수준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아니, 실제로 코바나 콘텐츠가 아직 개입하고 있는지 몰라. 뭐 알 수 없죠. 그래 이게 보면은 박근혜 정부처럼만 해도 좌우 논란, 진보 보수 논란 이렇게 하면 35%씩 꾸준히 나옵니다. 제대로 보수만 해도. 그런데 이 정권은 보수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사실은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그렇죠. 유능한가 무능한가라는 기본적인 정권에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의 문제에 딱 봉착했기 때문에 보수들도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기회주의적 이익 집단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보십시오. 정통 보수로 가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집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뭡니까? 보수를 배신하고 뭘로 왔지? 아닌 거야. 이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기회주의적으로 권력에 대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면 한 방에 다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기회주의적이니까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 박근혜 정부 때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10월 26일 날 태블릿 딱 발표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정부도 25에서 28%까지 그런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딱 터지고 난 뒤에 5% 6%로 빠져버려요. 무너질 것 같으면 다 버리고 이제 도망가는 거야. 이게 이제 한국의 이
여권 성향, 지금의 여권 성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25에서 25%까지 있었어요. 예. 그때도 25에서 28%까지 그때도 나왔어요. 촛불 집회가 막 100만 모이고 그랬어요. 그럴 때도 그 정도 나왔어요, 초반에. 아, 근데 이게 그러면서 태블릿하고 탄핵 이야기 나오고.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예. 핵심이 이제 스모킹 건이라고 이제 태블릿 PC 나오고 예. 촛불 집회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여권 내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10%대 미만으로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으로 갑니다. 아. 지지율로만 놓고 보면 역대 정권에서 어쨌든 정권 교체가 가능하고 뭐 탄핵도 시켜봤던 경험이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35%가 무너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그렇죠. 봐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5에서 40 사이를 횡보하는 시간이 꽤 아니, 길었거든요. 어떤 거는 30도 무너졌었어요. 네, 무너지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최대치를 잡아도 35에서 40 사이 횡보였는데 뭐 최근 조사 보면 20%대로 떨어지기도 하고 30%의 이제 턱걸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조사들이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신호죠. 이 숫자 자체가. 그 지지율과 관련해서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저 국민의힘과 정당 지지율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국민의힘이 높은 것들도 꽤 있단 말이죠.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응답률의 차이기도 하고요. 네. 야당 보고 잘하지 못했는데 너네가 선거 이겼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야당은 원래 견제하고 심판하는 게 야당입니다. 야당이 지평권이 없는데 뭐 어떻게 잘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뭐 비판의 여지도 있죠. 좀 더 시원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투표와 여론조사 지지율을 해석하는 차이의 문제 같아요. 저처럼 강함이 오히려 이 중도층을 끌어다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부드러움이 중도층을 끌어다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거는 강함이 중도층을 끌어다니는 거죠. 중도층이 가지고 있는 이기는 쪽에 대세론 수능적인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민주당이 몰아붙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비판의 소리에서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다라고 이런 비판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해석 말씀하신 대로 해석의 문제인데 뭐 그런 것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 잘 얘기는 안 되지만 또 여전히 그러니까 소선구제이기 때문에 대승을 했다라는 평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지. 워낙 접전이 많았고 보면 이제 51대 45 정도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결과는 192대 108이 났지만 사실 그 내용의 안에 성분비로 놓고 보면 제도 때문에 대승을 거둔 측면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51대 45라고 했는데 민주당 지지율과 조국신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그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0% 가까이 나옵니다. 네, 그 정도 숫자가 나오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조금 이기거나 아니면 오히려 뭐 지는 조사도 있는데 조국신당까지 정치적 파이가 확장되었다라는 측면 그게 뭐 중도를 끌어들이는 거라고 이제 표현을 해도 뭐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합치면 민주당이 그 이후에 한 50, 총선, 그러니까 투표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51대 45 정도의 구도로 야권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